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욱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수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욱 멘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를 7일이나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기 조심하십시오. 사실 제가 병원을 잘 가진 않습니다. 근데 어제 병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감기가 너무 독해서 병원을 좀 다녀왔는데 한간에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담배를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담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날씨가 일교차가 너무 크고 그리고 한파주의보가 좀 내려졌다고 하죠. 감기에 걸리게 되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아마도 제가 여기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이 모든 분들 다 감기로 옮겨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올겨울 무사히 건강하게 올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1월달 2015년도 시장 들어오면서 제가 처음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방송이 없었죠. 일단은 2015년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전략 부분들은 아마도 마지막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 먼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거의 올라간 건 없었습니다. 0.07% 상승을 했죠. 1883.83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43% 상승을 했네요. 561.3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빠지면 빠지는 이유가 있죠.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바로 수급적인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개인들만 매수해주고 있죠. 1250억대의 순매수를 유지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00억대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로 오후장에 좀 들어오면서 37억 정도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모처럼 만에 좀 매물이 좀 나왔죠? 개인이 444억, 그리고 외국인 쪽에 163억 정도 매도를 해줬는데,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600억대의 강한 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보게 된다면 매수입이 되질 않고 매도가 나오고 있죠? 1360억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날 어느 정도 변동은 나올 수가 있겠으나, 일단은 제한된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강하게 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상승 그다지 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면 결국에는 시간이 다소 좀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수입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 오늘 일단은 브레이크를 건 단봉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1876포인트대의 저점을 기록을 해주고 나서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밀리느냐 밀리지 않느냐는 이 저점을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이탈을 하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하고 외국인의 수급 이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피 지수는 삼성에 대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신뢰 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라 그랬죠? MSCI 한국 지수를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MSCI 한국 지수를 보시게 되면 신저가예요. 그죠? 신저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못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주구장창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하락 추세대로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근데 반대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바닥에 대한 부분들 예측이나 예상을 하기에는 좀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선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연결 선물로 한번 볼게요. 연결 선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어떤 부분들을 좀 보냐면, 자, 선물은 좀 틀릴 겁니다. 지수하고. 어저께가 저점이었어요. 239.60포인트 찍고, 오늘 같은 경우는 239.65포인트. 단기 저점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다음 분봉으로 쪼개서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쪼개서 보게 되면은 하락으로 진행이 됐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밀려 내려왔죠. 저점 자리대를 갭으로 깼단 말이에요. 요 자리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고요. 그죠? 이렇게 밀려 내렸죠. 그리고 반등이 요 자리 4까지 일단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점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옵니다라는 부분들까지는 일단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 만약에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230포인트대까지 일단 밀려 내려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얼추 이제 밀려 내려온 부분들 속에서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243포인트대 중반, 그 자리가 1차, 그리고 247포인트 그 자리대가 2차적인 저항 라인대가 좀 될 겁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접근해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다소 괜찮은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정재훈의 주식 재테크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봐야겠죠? 지난주에는 쉬었어요. 그죠? 그럼 지지난주에, 방송을 좀 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을 좀 놓고 보면서 보는 방법하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는 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대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전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마음대로 넘기고 있어요. 자, 어떤 부분들이냐면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이런 종목군들이 첫 번째 유형이라는 것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죠? 요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부분들은요, 많이 빠졌어요. 고점에서. 많이 빠져 내려오고 난 이후에 오랜만에 횡보를 해주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요게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요 두 번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돼야 된다라는 거,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된다라는 그 모습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잘생겼네요. 자, 그 다음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크게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죠. 요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종목 선정을 했을 땐 요 두 가지 방법을 하고 기술적인 흐름들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보게 된다면 거래량까지 좀 봤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후에 좀 보게 된다면 21선, 이동평균선에 대한 21선과 61선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보라고 했었죠. 아마도 21선에 대한 방향성을 보게 된다면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고 거만하게 뻣뻣하게 머리를 쳐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이 상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락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매수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다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술적인 흐름들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걸 종목으로 좀 많이 어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자, 보자고요. 인터플렉스를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인터플렉스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말씀을 드렸던 시기가 화요일이니까 요 시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12월 16일 그리고 12월 23일 24일이겠네요. 24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17일 날 말씀을 좀 드렸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요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진행이 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죠?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죠?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난 이후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방향성을 보자고요. 다 지우고 한번 볼게요. 5일선 지우고 11선 지우고 121선 지우고 초록색이 61선 빨간색이 21선입니다. 21선에 대한 방향성이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해도 좋습니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방향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러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과 이격 조정 받고 난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 SH에너지화학 같은 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정보역 초입 구간에 있는 것들, 그죠?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만큼 올랐어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가격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받겠죠? 기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타이밍이 나오게 된다면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면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이러한 주가 상승이 나왔었고 12월 달에 요때 방송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상한가 갔었죠? 상한가 가는 날 따라 들어가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매물수화는 진행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매물수화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눌림목이 완성이 됐다. 즉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타이밍을 잡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구간대에서 좀 많이 흔들립니다. 이런 구간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 초입 권역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요 위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움직임을 보고서 뇌동적으로 아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 그럼 결국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또 한 종목이 뭐가 있었죠? KT뮤직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KT뮤직도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박스 권역이었었는데 요 박스를 유지를 해주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241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회복을 해줬는데 다시 요 상단권역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어찌됐든 간에 지지를 해주고 나서 다시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죠. 아마도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왜? 컨텐츠 쪽은 나름대로 괜찮고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해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컨텐츠 한류 직접적으로 좀 연관돼 있죠.
그런 기업들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SM이라든가 아니면 YG엔터라든가 요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름대로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조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번 주에 했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제부터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잘 넘겼네요. 자, 이슈 키워드. 이슈 키워드를 보게 되면 사실 여기에 써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22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렉시트 얘기 나오죠. 그리스 얘기. 그리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뺐습니다. 제가. 왜 뺐냐면요. 22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미국식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그리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건 25일날 결정이 나겠죠. 이 25일날까지는 아마도 변동성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좀 작용을 할 겁니다. 결국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를 한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스 쪽하고 돈을 빌려준 쪽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은 쪽하고 좀 틀리거든요.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배째라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달래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요구하는 조건이 좀 틀리죠. 그럼 이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거. 왜? 과거의 흐름들을 보세요.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도 타협 점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씩 한번 웃고 넘어가세요. 씩 한번 웃고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는 해결이 될 겁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한국 쪽에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좀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중국의 경기부양카드예요. 중국의 경기부양카드. 요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나 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있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올해 2015년도에 7조 위안에 달하는 약 3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올해 착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7%대의 성장을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7%의 고성장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겠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다시 경기 부양에 대한 부양책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죠. 이 부분들은. 근데 이 중에서 철도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약 1조 위안이에요. 약 72.4%. 투자금의 약 72%가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철도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인프라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경기 부양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2014년에 승인이 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좀 보시게 되면 철도가 가장 많아요. 그죠? 거의 철도 쪽이란 말이에요. 그 방대한 땅덩이에 지하철이 빠르겠습니까? 고속도로가 빠르겠습니까? 철도가 제일 빠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데 공항이 더 빠르겠네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철도는 사람을 왔다 갔다 운송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화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철도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로 경기부양책을 활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에 충분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들. 일단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슈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저것 이슈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슈를 좀 보게 된다라면 요번에는 현대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저는 요걸 조금 보고 있거든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뭐냐면 R&D 쪽에 약 85%를 일단 국내에 투입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현대 쪽에서 가장 빨리 일단 대응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시면서 대기업들의 투자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대규모로 화답을 해온 게 현대차 그룹이에요. 현대그룹에서 대규모 투자를 화답을 해줬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다른 계열사들 같은 경우도 아마도 투자를 동참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결국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살려보겠다라는 얘기인데 말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같이 기업들까지도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고 여기다 이제 최경환노믹스까지 있었죠. 그 부분들까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경기 부양책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멘텀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주가는 못 올라갑니다.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 쉬어야 될까요? 그럴 필요성은 일단 없다라고 좀 봅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안 바뀌었는데 이제 바뀌었네요. 자, 4분기 earnings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죠? 1월달.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적 하락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보게 되면 삼성전자 3분기가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안 좋았는데 4분기는 3분기 때보다 조금 개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였었어요. 뺏겼습니다. 애플이 추격하고 있고 넘어섰고 중국에서는 샤오미가 추격해오죠. 중저가 스마트폰이 새로 나옵니다. 삼성 쪽에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아마도 승패의 실적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관건이 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기업들까지도 많이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결국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실제 이렇게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긴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도 4분기를 정점 혹은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엔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요거예요. PBR 한 배 수준까지 지수가 거의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지수가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많이 밀려 내려왔을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PBR이 한 배 수준 미만으로 떨어졌고 PER이 8배 이하까지도 떨어졌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빠졌다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수는 빠질 대로 일단 다 빠졌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변동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투매. 막 흔드는 과정.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3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3분기 어닝 시즌이 11년 내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보세요. 3분기 올해 작년이죠. 이제 2014년도 3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못 간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4분기는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적인 부분들도 우호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도 뭐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수출주들에게는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3분기 때보다는 4분기가 또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꿔서 생각하면 3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4분기 좋아지고 1분기 때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해도 되겠구나라는 대충적인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매수 타이밍을 3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섹터의 매수는 3월달 이후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ELS 만기요. 이 ELS 만기가 도래되는 부분들이 2월달하고 3월달, 작년 7월달에 최고치였고 그 다음에 올해 2월달, 3월달에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 신저가 나오고 투매도 나왔었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2월달과 3월달, 올해 2월달과 3월달에도 만기로 도래되는 ELS 상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급하게 매매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PBR 1배 지지력을 확인을 한다.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들. 항상 쫙 빠지면 다시 올라가요. 자, 지금 이 파란색 선, 하늘색 색깔이 코스피 지수예요. 검정색 선이 PBR 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PBR 기준으로 1배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리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1배 수준으로 미만 수준으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회복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엔 실적만 좋아지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변수들이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지수는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의 공장 가동률이에요. 가동률이 좋아져야 됩니다. 풀 가동을 해야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게 되면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하향하고 있어요. 그죠? 가동률이 돌아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래야 공장이 많이 돌아가고 매출이 증가되고 많이 판매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3번 교대했던 그런 기업들이 2번만 한다라고 하면 일거리가 없는 거를 대부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장 가동률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장 가동률이 언제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지의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거예요. MSCI 한국지수 선행 EPS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떨어지고 있죠. 즉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하향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지수를 볼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오는 거는 거래소 시장을 보지 마시고 MSCI 한국 지수를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하라는 얘기인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부분들이 고민이실 거예요. 주식 투자는 해야 되겠죠. 근데 트레이딩을 할 거냐 아니면 투자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연초에 증시에 대한 주도권을 보게 되면 여전히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하고 대형주하고 평균, 월평균 수익률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결국 연초 시장과 연말 시장에는 대형 섹터보단 중소형 섹터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냥 이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 이게 70년대나 80년대, 90년대 유행하는 옷이나 스타일들이 다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시기와 때에 따라서 유행처럼 생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는 상당히 좀 좋아요. 공부방을 진행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올해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들, 즉 15년도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들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얘기들을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드렸었어요. 14년도 말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뭐가 올라가요?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게 사물인터넷 얘기 나오죠? 사물인터넷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핀테크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핀테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되게 많아요. 핀테크만 해도 수도 없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쪽에서도 수도 없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반도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뭘 보자고 했죠? 매출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증설을 했던 기업들, 이런 애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섹터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원익 IPS, 테스 이런 기업들만 TV에 많이 나오니까 이런 종목군들 얘기를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주식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HTS 상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차트가 있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 딱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모르게 되면 요거 한번 딱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쭉 내려다 보면 테마 종목 이렇게 있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별의별 테마가 다 있습니다. 여기 2차전지 소재부터 시작해서 LCD 부품, 소재, 장비 다 있는데 반도체 한번 보자고요. 반도체 설계 쪽 눌러보면 실리콘웍스, TLI 뭐 이런 종목군들 있죠? 시스템 반도체 누르니까 고영, 동부하이텍, 시그네틱스, 실리콘웍스, 네페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요. 전공정 소재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를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걸 보고 나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종목 고르는 것까지 같이 보는 거니까 잘들 보세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심택이라는 종목을 일단 본다라고 합시다. 21선에 대한 방향성이 어때요? 우상향이죠. 61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원익 IPS나 아니면 테스 이런 종목군들 했을 거예요. 자, 보자고요. 원익 IPS 탄력받기가 조금 힘들단 말이에요. 박스에 갇혀 있으니까. 그죠? 이 박스에 갇혀버려 있으니까 뚫고 넘어가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대량간에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테스는요. 테스 오히려 좀 더 낫네요. 수월하게 고점을 넘어갔으니까. 근데 심택 같은 건 어때요? 전고점을 넘어가고 난 이후에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해 주잖아요. 요래. 그죠? 개인들이 많이 모릅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마이크로 컨텍소 같은 거 있죠.
오늘 8% 정도 상승했네요. 그죠? 그러면 자, 마이크로 컨텍스트를 관심 있게 본다라고 칩시다. 왜? 21선 지지를 해주고 전저점 깨지지 않고 박스 상단권역을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종목 내일 단기로 한번 봐야겠어. 혹은 투자 한번 해봐야겠어. 반도체 섹터니까. 차트는 마음에 들었어요. 거래량도 증가됐고, 그럼 그 다음 뭐 봐요? 실적 봐야 되잖아요. 실적. 쭉 내려서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 19억, 2분기 31억, 3분기 31억이었네요. 그럼 총합이 81억 정도 했네요. 작년 이미 넘어섰고 올해도 실적은 괜찮겠네요. 그죠? 괜찮으면 이 종목도 괜찮아. 부채 없어. 나름대로 괜찮네요. 수급.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이 둘, 넷, 여섯, 일곱, 7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수해줬네? 근데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네? 그러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준다라면 좀 더 강하게 매수해주니까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 괜찮겠구나. 반도체 업황이 올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 종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장기 추이를 보게 되면 빨간색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고 검정색 선은 기관의 보유 수량이에요. 매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구간처럼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흐름들이겠죠? 그럼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아. 그러면 매수 포인트를 잡아봐야겠죠. 거래량이 증가가 됐으니까 대충 그냥 한 12,400원부터 매수하면 되겠네요. 그럼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 1차 목표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늘 나왔죠. 그죠? 절반 되돌림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박스 이렇게 그렸으니까요. 요 넘어갔으니까 요 폭만큼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3,700원이 2차 목표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13,700원짜리 때가 목표가니까 조정을 받을 때 보게 되면 12,400원 요 정도 때 사게 되면 충분히 10%의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설사 좀 더 횡보를 해준다고 해도 실적이 나올 수가 있고 올해에도 업황이 괜찮은 그런 섹터니까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드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방송에서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다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가 좋고요, 테스가 좋고요. 방송이 두 종목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섹터 중에서 아직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테마로 한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마이크로 컨텍스트만 있는 것 같죠? 네페스 신소재? 얘네들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심텍도 했으니까 한양 ENG도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전부 다 반도체 장비 쪽이에요. 차트가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전고점 넘어가려고 시도가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종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종목을 사야 되게 되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사야 되는데 많이 빠지고 있는, 밑으로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사신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안 좋으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골라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계속 TV에서 떠들고 뭐가 좋고 어떤 섹터가 좋고 그렇다면 그거 관련주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핀테크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핀테크의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결제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횡보를 해주니까, 횡보라니까 답답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보자고요. 만약에 어떤 부분을 할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핀테크 관련주 한 종목만 봐볼게요. KG 모빌리언스 한번 보자고요. 이거 누가 갖고 있거든요. 이거 누가 갖고 있는데 보세요. 방향성을 보세요. 방향성을 누가 갖고 있지 이거? 자, 보자고요. 방향성이 21선에 대한 방향성은 머리를 들었어요. 그죠? 61선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전고점 자리대를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쉬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 부분을 체크하면 돼요. 조정시에 매수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KG 이니시스도 있잖아요. 얘 좀 있으면 신고가예요, 얘. 그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다는 얘기라니까요. 보자고요. 실적이 좋잖아요. 실적이. 꾸준하게 매출도 증가되고 실적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증가되잖아요. 그죠? 전자결제, 모바일 결제 시장 계속 커지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 좋은데도 못 올라갔다라고 하면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중국 관련주 얘기를 하면서 컨텐츠 쪽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뭐 KT뮤직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죠? 근데 YG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들려고 하네요. 근데 얘는 어때요? 61선의 방향성이 어때요? 21선하고 아직까지 방향성이 나온 건 아니고 지금 들어 누워있단 말이에요. 더 빠질까 올라갈까 들어 누워있단 말이에요.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중에서 넘어갔네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일단 봐야 되겠죠. 이상한 개별주 하나 볼까요? 키이스트 같은 거? 이거 올라가겠어요, 이거? 방향성이, 봐봐요, 방향성이. 인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빨간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서와서 물려주세요 라고 인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걸 들어간다고요. 누가? 글쎄요, 누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얘 실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얘 키이스트가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만약에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움직일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기술적 분석 상으로 보게 되면 키이스트는 아직까지 죽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걸로 좀 키이스트 갖고 계신 분은 위아를 좀 삼으시고 희망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는 중소형주가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결론이에요, 결론. 연초 국내 시장 투자 방법 간단합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제일 낫고. 근데 중소형주 중에 유의하실 게 있어요. 이격 벌어지기 1월 중순부터는 중하순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격 과도하게 벌어진 거 하지 마세요. 이격 과다 종목군들은 하지 마세요. 흔들림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군도 되게 많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중소형주이 좀 많고 대형 섹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달 이후에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어닝 시즌 돌입을 했단 말이에요. 수급 개선 종목. 어닝 시즌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기관 애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기관 중에 전 투신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보고 있는데 투신 애들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과 함께 기업의 전망을 확인하십시오. 이거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요거 어닝 시즌 돌입하고 수급 개선 종목 어떻게 찾느냐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내 투자자가 얼마나 매수를 했는가, 얼마나 매매를 했는가 이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요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보지 말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투자자 외부 보면 이렇게 해서 투자자별 당일 매매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일별 매매 종목군들 한번 보게 되면 순매수를 이렇게 보자고요. 기관 쪽에서 투신 쪽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제일 많이 매수했던 게 컴투스 매수했네요. 좀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죠? 컴투스가 제일 많이 매수를 했네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못하고, 다음 카카오 핀테크 관련주라고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들 나시죠?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오테크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군이 너무 많아서 크게 먹을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자,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KG 모빌리언스도 그렇고, 바텍, 실리콘웍스 좀 그렇고, 아이센스, 위메이드, YG엔터. 자, YG엔터 한번 봅시다. 종목별 투자자 보니까 오늘 7만주 들어왔죠. 오늘이 최대로 많이 들어왔네요. 연기금 보험 쪽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때가 44,000원이니까 47,0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44,000원대 47,000원이 더하면은 대충 한 91,000원 나누기 2하면 한 45,000원대 중반 나오네요. 45,500원 뭐 이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 45,500원짜리 때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이 자리대. 이 자리대가 평균 단가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일 빠져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 45,500원, 600원, 700원 요 근방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방향성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회 때만 말씀을 드렸던 게 전망을 좀 살펴보시라고 했을 거예요. 전망. 그죠? 그러면서 제가 딱 한 종목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하나투어. 이거 언제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요때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요때. 어디냐. 요때 얘기해드린 것 같네요. 요때. 수요일날. 왜 했을까요? 하나투어의 올 한 해 2015년도의 성장이 나름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보자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등에 대한 전망이 있어요. 각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각 기업들 다 합니다. 보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올해 매출 4,800억에 영업이익 570억 할 거야 라고 전망을 했어요. 영업이익 570억에 매출액 4,900억. 570억이에요. 4,900억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지금 매출로만 따져보더라도 훨씬 더 많죠. 그죠? 영업이익만 기록 보더라도 40% 가까이 성장하죠. 이런 것들. 이런 기업의 전망들을 보게 되면 연초시장과 더불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매일 공부방을 진행을 하죠. 시장이 힘들 것 같아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였어요. 일요일부터 계속, 저녁 9시에 공부방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시간은 매일 저녁에 진행을 할 거예요. 저녁 9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금요일은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방을 좀 진행을 해요. 막상막하 투맨쇼 하죠? 예병근 멘토님이. 그래서 그거, 짜증나고 제가 공부방을 합니다. 9시에. 그래서, 공부방을 해야, 이 주식 공부를 해야, 일단은, 시장에 대해 대응을 하겠죠? 이것저것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많이 오셔서 배워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싫은데, 강연에 있다고 좀 소개 좀 시켜달랍니다. 예병근 멘토님, 강연을 합니다. 토요일 날은 동부증권 인천지점에서예요.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동부증권이 바로 보입니다. 2층에 인천지점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은 다시 목동으로 오거든요. 목동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이에요.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쭉 올라오시다 보게 되면 이마트가 있어요. 그 이마트 건물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시고 많이 참여들 하시고요. 이 두 강연에 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니터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